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철 시니어 분들의 폐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선선해지는 계절에 특히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만 되면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 쌀쌀한 바람이 들어오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온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이런 기온차가 단순히 날씨가 추워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을만 되면 기침이 잦아지고 숨이 가빠진다고 하세요. 감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을철 기온차와 건조한 공기 때문에 폐 건강이 크게 흔들리거든요. 통계를 보면 더 실감이 나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 발생률이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다고 해요. 단순 감기로 시작했다가 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철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지혜와 의학적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니까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어요. 왜 가을에 폐가 약해지는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호흡기 시스템에 여러 변화가 생겨요. 첫째, 기관지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줄어들어요. 이 점액이 뭐냐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서 먼지나 세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줄어드니까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죠. 둘째, 섬모 운동이 약해져요. 섬모라는 건 기관지 표면에 있는 아주 작은 털 같은 구조인데 이게 물결치듯이 움직이면서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계속 위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섬모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약해져요. 셋째, 폐 자체의 탄력이 감소해요. 젊을 때는 풍선처럼 잘 늘어났다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어서 공기를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폐활량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가을철 환경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져요. 가을 공기는 정말 건조하거든요. 습도가 낮아지면 점막이 마르고 마른 점막은 균열이 생기기 쉬워요. 그 틈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죠. 마치 땅이 말라서 갈라지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요. 또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죠. 낮에는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기관지를 자극해요. 찬 공기가 갑자기 들어오면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좁아지는데 이게 호흡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될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면역력도 약해지고 기관지 방어 기능도 떨어지고 환경도 안 좋으니까 삼중고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운동 시간을 조절하세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 일찍 운동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해 뜨기 전에 산책하거나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을철에는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새벽 공기는 정말 차가워요. 이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폐로 들어가면 기관지가 급격히 수축해요. 그러면 숨이 가빠지고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발작이 올 수도 있어요.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새벽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오전 10시 이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을 때 가볍게 걷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이 시간대에는 기온도 올라가고 공기도 좀 따뜻해져서 호흡기에 부담이 적거든요. 만약 꼭 아침 운동을 하셔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가 차가운 공기를 한번 걸러주고 데워주는 역할을 해서 기관지, 자극을 줄여줘요. 특히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쓰시길 권해요. 두 번째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차가운 물은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따뜻한 물은 기도,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점막이 촉촉해야 세균 침투를 막을 수 있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허브차나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도 좋아요. 특히 생강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목이 아플 때 도움이 돼요. 다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몸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제철 음식을 활용하세요. 우리 조상들이 가을에는 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게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에요.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가래를삭이고 기침을 진정시켜 주거든요. 도라지를 꿀에 재워서 차로 마시거나 무침으로 드시면 좋아요. 배도 정말 좋아요. 배에는 수분이 많고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기관지 염증을 줄여줘요. 배를 강판에 갈아서 즙으로 마시거나 배를 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은행도 폐에 좋은 식품이에요. 은행은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삭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은행은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으니까 하루 5회 1콩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이런 식품들을 평소 식단에 포함시키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예방법도 함께 실천하셔야 해요. 의학적 예방법의 첫 번째는 독감 예방접종이에요. 가을은 바로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독감은 그냥 독한 감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병이에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에요. 일반 감기보다 훨씬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이 정말 커요. 실제로 독감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라고 해요. 독감 예방접종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거든요. 매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접종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10월 안에 맞으시는 게 좋아요.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데 2주 정도 걸리니까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맞으셔야 해요. 작년에 맞았는데 또 맞아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년 맞으셔야 해요. 독감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년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지거든요. 작년 백신으로는 올해 독감을 막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폐렴구균 백신이에요. 이건 독감 백신보다 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백신이에요. 폐렴구균은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이에요. 이 균에 의한 폐렴은 증상이 심하고 항생제 내성도 높아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단 한 번만 접종하면 평생 효과가 지속돼요. 요즘은 23가 다당질 백신과 13가 단백결합 백신 두 종류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작년 가을에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백신을 함께 맞으셨어요. 주변 어르신들이 다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겨울 내내 건강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백신 맞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호흡 재활 운동이에요. 이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폐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복식 호흡이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폐 아래쪽까지 공기가 들어가서 폐활량이 늘어나요. 하루에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걸으면서 해도 돼요. 풍선 불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작은 풍선을 매일 3회, 5개씩 불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호흡근이 강해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면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니까 일석이조죠. 들숨 날숨 비율 운동도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를 더 길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폐에 남아있는 오래된 공기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어요.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이런 호흡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폐활량이 회복되고 숨이 덜 차게 돼요. 한두 번으로는 효과를 못 느끼시겠지만 몇 주 계속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실내 환경도 신경 쓰셔야 해요. 가을철에는 난방을 시작하면서 실내가 더 건조해지거든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실내 습도는 40에 60% 정도가 적당해요. 환기도 중요해요. 추워진다고 창문을 꼭꼭 닫아두시면 실내 공기가 나빠져요. 하루에 2에 3번, 10분 정도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 주세요. 물론 너무 추운 시간대는 피하시고요. 담배는 절대 금물이에요. 흡연은 폐 건강에 최대적이거든요. 본인이 안 피우시더라도 주변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해야 해요. 간접 흡연도 폐에 정말 나쁘거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꼭 나가셔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KF94나 KF80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줘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도 중요해요. 기침이 2주 이상 계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숨이 많이 가쁘거나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미루다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악장증 같은 병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돼요. 폐 건강은 단순히 호흡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폐가 약해지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져요. 쉽게 피곤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체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폐 건강은 전체적인 노년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져요. 여러분, 가을철 폐 건강은 단순한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폐렴은 노인 사망 원인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운동 시간을 오전으로 조절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도라지와 배 같은 제철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의학적 예방법, 곶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백신을 맞고 호흡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가을철 폐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폐는 조용히 늙어가는 장기라고 합니다. 간이나 심장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강하게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가을에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폐로 활기찬 가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건강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